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서 강의할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조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인학대의 현황과 또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인 학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인권 감수성과 노인 인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노인 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징후는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노인 학대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노인 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그리고 또 어르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인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또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동아일보에서 노인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하면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할배라든가 꼰대라든가 늙은이라든가 영감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어들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허약하고 나약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르신, 또 노인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노인들이 겪고 있는 4가지 어려움을 보면 노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의 이유로, 또 심리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무의, 그리고 내가 외롭다는 고독, 이런 4가지 어려움들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하고 생각하면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사이 새로 노인층으로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건강 상태도 괜찮고, 또 충분히 본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정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의 노인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좀 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인권 감수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서 매우 작은 요소로부터 그것이 바로 인권과 관련한 상황이다라고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사이는 모든 영역에서 이게 인권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또 정말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본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는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무래도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권 감수성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각에서 서로 나와 다른 것이 나와 틀린 것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인권 감수성으로 바라볼 때 노인 학대 상황을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학대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에이지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일어난다라고 하겠는데요. 에이지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령자 차별주의 또는 연령 차별주의라고 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에 따라 사람의 매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지적이나 성적 능력, 생산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믿음을 근거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편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에이지즘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전국 노래자랑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부르신 할아버지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실은 그런 그 할아버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밑바탕에는 이런 에이지즘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세상에 댄스곡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뭐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뭐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머 그 나이에 무슨 아이돌이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에이지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르신은 능력이 모자라니까 또는 어르신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학대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어르신 스스로가 나는 학대받아도 학대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이를 이유로 혹시 차별감을 갖지는 않았는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또는 최근에 여러분 주위에서 노인 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혹시 그런 상황을 볼 때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겠지 라는 생각에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내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을까요? 자, 어떤 것들이 노인학대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노인학대의 징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다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봐봐. 너무 쪄. 어머니! 확대하면 음식 짜게 하지 말라니까. 에휴, 너 있네. 여권은? 다 챙겼지. 자, 가자. 확대하면 다음엔 유럽 여행 가자. 알았어. 할아버지는? 우리끼리 가는 거야. 어머니, 확대하면 이 돈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폭력만이 학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노인학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은 노인학대에 대해서 만든 공익광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만든 광고인데요. 한 번쯤 텔레비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학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이런 것들만 노인학대라고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실제로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유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학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손상과 고통, 또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할 때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요. 신체적인 학대를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살펴보면 신체를 구타한다거나 억압한다거나 위협하는 행위, 또 어르신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또 어르신을 강제로 어디에 가두거나 이동을 통제하는 행위, 그리고 생존 유지를 위한 식사나 장치나 약물 등을 단절하는 행위, 그리고 또 반대로 약물이나 주사를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복용하거나 투입하는 행위,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일을 시킨다거나 하는 강제 노동 등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다른 학대에 비해서는 그 징후를 파악하기가 조금 쉬운데요. 그 이유는 폭력에 의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피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봤을 때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이 어디에 부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어쩌다 이러한 상처가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처나 부상이 있을 때, 때로는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뽑힌 흔적 또는 출혈 흔적이 있을 때, 그리고 질병과 관계없이 탈수 상태나 영양 부족, 체중 감소가 있을 때, 그리고 묶인 흔적이나 상처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사람을 봤을 때 위축되어 있거나 두려움, 그리고 불안 증세가 심한 경우에 신체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으로 또 비언어적으로 어르신들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또 위협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요.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어르신들을 혼자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들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어르신을 혼자 방치해 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을 모욕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맞추지 않는다거나 또 언어로 욕설을 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어르신은 보통 무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우는 모습을 띄우고 있거나 또는 굉장히 걱정이나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정서적 학대 때문에 분노나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본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기를 꺼려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눈치를 보거나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외부 활동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 학대가 있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다툼이나 욕설 또는 큰 소리가 자주 들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한 번쯤 혹시 그 집에서 정서적 학대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 학대입니다. 흔히 노인들도 성적 학대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의 경우도 요즘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성적 학대에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그리고 성희롱이나 추행에 해당하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행위, 그리고 성폭행,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노출된 곳에서 기저귀를 간다거나 이래서 본인의 그런 부위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노출이 되게 되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어르신이 목욕을 하게 돼서 본인의 그런 몸을 보여주게 되는 이런 것들도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 학대를 받은 어르신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요.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속옷이 찢어져 있다거나 걸을 때 혹은 앉을 때 힘들어 하시는 경우, 그리고 그 부분에 성기 부분이나 항문 부분에 어떤 타박상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키거나 성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성적 학대, 성적 폭력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성적 학대 때문에 어떤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거나 분노 또는 수치심을 느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학대입니다. 경제적인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인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위반, 권리 위반, 그리고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경제적 학대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르신 이름으로 된 통장을 동의 없이 사용한다거나 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다거나 또 어르신 이름으로 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또 어르신이 그런 재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거나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측 징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갑자기 바뀐다거나 어르신한테 허락 없이 또는 그 강요에 의해서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하려고 도장을 찍게 한다거나 또 보통 이제 어르신들을 잘 부양하겠다라고 하고 재산을 받아놓고 어르신들을 모른 척하는, 그러니까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빌려준 돈이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우리가 공적 부조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을 어르신 대신에 가로채는 경우, 또 어르신들이 어르신의 돈을 스스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 그리고 어르신의 개인 기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 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체납된 공과금이나 고지서가 발견되는 경우, 또 혹시 일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임입니다. 방임은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고 불이행해서 또는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방임이라고 하는데요. 방임에는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자기 방임도 포함됩니다. 방임을 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임당한 어르신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거나 끼니를 계속 걸러서 야유어 계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스스로 자기 방임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식사를 거부하거나 또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집안 환경이 비위생적이라거나 하는 경우도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을 받은 어르신들은 보통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데요. 어르신의 몸에서 대소변 냄새나 악취, 또 땀띠를 발견한다거나 염증, 욕창 등이 발견되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상태, 그리고 머리카락,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 처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노인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 의복이나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 식사를 걸러서 영양실조라든가 탈수 상태,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들한테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이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혹시 방임 상태에 해당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임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 스스로 의료적인 처치라든가 의식주를 거부해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라면 자기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지 마찬가지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의 경우에도 노인학대에 해당하는데요.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 언론에서 어르신들을 해외여행 시킨다고 해놓고 여행 보내둔 다음에 그 자식들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유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요즘에 시설에 들어가는 어르신이 많은데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르신이 전혀 모르는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다거나 또 어르신한테 여쭤봤는데 자신의 주거지라든가 연락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곳에서 헤매고 있다거나 또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입소시킨 후에 마찬가지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혹시 유기 상황은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그 정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발생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학대 때문에 그러니까 뭐 노인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갈취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식의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함께 일어난다거나 방임과 경제적 학대가 함께 일어난다거나 하는 중복 학대의 경우도 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학대 종류에 따라서 예측 징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은 어르신들은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일단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반대로 너무 잠만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면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스스로 밥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식욕이 너무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섭식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기력한 증상을 보이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분열 등의 감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피한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다 보니까 다른 사물이나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것과 더불어 빈번하게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경우, 또 별다른 상황이 아닌데 쉽게 놀라거나 당황하는 경우, 그리고 혹시 떨고 있는 경우, 대화를 피하거나 주저하는 경우,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하게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되니 이런 어르신이 있다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시고 또 혹시 이분들이 학대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보통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학대 행위가 계속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학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기보다는 가족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원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하여 발생하는 반복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은폐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를 한다거나 또 신고에 의해서 어르신을 보호한다거나 하는 일이 지금은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는 자식이나 친족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보통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자꾸 숨기려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자식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쁜 자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우리 자식이 이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노인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를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4,622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유형은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였고요. 그리고 신체적 학대, 그리고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성적 학대 이런 순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 학대가 발생되는 장소는 시설이라거나 병원이라기보다는 가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받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많거나 남성 어르신에 비해서 여성 어르신의 경우
그리고 또 학대 가해자와 함께 사시는 경우에 학대를 받는 그 비율이 높았고요. 학대를 행하는 학대 가해자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가장 높고 배우자 또는 뭐 시설 내에서 기관 내에서 딸 그리고 자기 방임을 하는 경우도 5.7%에 해당했습니다.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아들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해자들만 따로 통계를 내보면 남성 40, 50대인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이 마찬가지로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들이나 배우자, 딸처럼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경우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면 단순하지는 않고 복합적입니다. 일단 학대 피해 노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령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건강이 나쁜 경우가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의존적이라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우울감이나 불안 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학대 행위자를 따져보면 학대 행위자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우선적이라거나 부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경우 그리고 성격이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비난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학대 행위자들은 알코올이나 약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부양 경험이 부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지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양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없어서 그런 학대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 상황 요인을 살펴보면 노인과 학대 행위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 그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또 그 부양에 대한 부담, 또 부양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과 부양을 받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에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원래 부모가 또는 아버지가 그 가족에서 수위에 계셨다면,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면, 이제 노인 되면서 건강상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오히려 더 힘이 세지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너무 의존하는 경우, 그런데 서로 간의 지지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노인 학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 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양에 대한 부담이 되게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학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부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가정 내에서 다 이루어졌었는데 요사이는 가족의 구조라든가 기능이 변화하고 있고 가족이 더 이상 그 가족이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어서 노인 학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효 사상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기본적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 문화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들이 점점 변하고 있는 데다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 역시 예전에는 가족의 책임이라고 했으면 요사이는 뭐 가족도 가족이지만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의 변화도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인 학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회적인 변화나 노인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인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이런 노인 학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노인 학대 신고는 어디에 하실 수 있냐면요. 연중 24시간 언제라도 긴급전화 1577-1389번에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1577-1389 이 번호를 기억하기 쉽게 왜 1389라고 됐는지 말씀드리면요.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1389번입니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에서 이동상담이나 가정방문 상담도 하고 있으니 요청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서신, 편지에 의해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관련된 노인복지기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어느 곳에 가셔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실 때는 물론 가능한 자세하게 어떤 상황이 있었고 누가 그랬고 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어도 피해 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을 잘 모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노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 스스로는 이거 집안일인데 특히 우리 집 일인데 남들이 알까 무섭다, 말하기 창피하다 이런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요. 또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기관에서 도움받는 것을 알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괜히 내가 이런 것을 말했다가 아들이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과 또 그렇게 됐을 때 나한테 이런 학대를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것과 아무도 없을 때의 두려움, 즉 아들이 혹시 잡혀가기라도 하면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차마 신고를 할까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신고를 못하나 하고 몇몇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학대인 것 같기는 한데 노인 학대 사건을 보았지만 신고를 하기에는 정황들이 별로 충분하지 않아서 신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르신을 보니까 상처도 있고 어르신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노인 학대 상황이 의심스럽긴 했는데 옆에 같이 온 부양자가 너무 자상하게 행동을 해서 설마 학대를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대가 일어난 것 같아서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르신이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제 실제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보니까 치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확신이 안 서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학대 상황에 해당하는지 특히 자기방임과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어르신이 사는 삶의 방식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니 신고를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노인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 의무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꼭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는 이런 분들인데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방문 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계셔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관, 불황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병원과 관련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선생님들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안경사 선생님들은 신고 의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이러한 걸 보시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요. 또 혹시 내가 이렇게 신고한 것이 오히려 더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그 어르신한테 더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마시고 혹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인 학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마찬가지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노인 학대 신고 접수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인 학대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례와 학대 사례의 비율 변화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초기에는 학대 사례인 경우만 신고 접수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신고된 것을 보면 일반 사례가 훨씬 많고 실제 학대 사례는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수로 따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신고도 역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마시고요. 선생님들의 그 신분은 적극 보호가 되기 때문에 걱정 말고 신고하시고, 또 그 신고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익신고자는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하게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개입에 들어가는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각 지역에 지역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연구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각 관련 기관에 이렇게 안내하는 일, 그리고 관련 기관끼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33곳의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노인학대를 실제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된 학대건을 대해서 조사하고 개입하는 실제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또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분이 안전한지 혹시나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 또는 필요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혹시 이런 학대 피해 노인이 법적인 문제,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학대 행위자 같은 경우에 그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지킴이를 연결하고 거처 등을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가 있는데, 이 전용 쉼터에는 4개월간 계실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연장, 즉 6개월까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쉼터를 나와서 갈 곳이 없다 하는 경우라면, 이런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정된 양로 시설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편히 지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사례가 접수됐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지. 신고하러 갈 때 고민이 많았지. 고맙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어르신 저희 바로 가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도와줄 수 하나도 없잖아.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무자식 상팔자야. 쉼터 들어갈 때 좋지. 어머니 부모한테 효부 효자 노릇해도 그렇게는 못해서. 쉼터는 말 그대로 쉼터라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어르신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들이도 가고 노래교실이나 미술교실, 상담도 이루어지고 의료 지원도 해드리고요. 푸드 테라피, 뷰티 테라피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같이 놀이도 하고 외롭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요, 입소 기간을 지금 3개월 정도로 입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학대를 받으신 분들만 입소를 하실 수 있고요. 아이는 60세가 넘으시면은 거기에 다 해당돼서 입소하실 수 있어요. 잘 보셨습니까? 조금 전 동영상에서 노인학대 피해 노인의 쉼터가 3개월 입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4개월 입소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2개월 연장해서 6개월까지 입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전에는 4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늘어나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역 내에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계신지 우리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렇게 노인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알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하는 번호라고 말씀드렸죠.
이나 경찰, 그리고 조금 전에 동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110번 보건복지 콜센터입니다. 이런 쪽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이유로든 설령 어르신이 뭔가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또 어르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의 노인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곧 또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 이제 우리 집에서 부양해야 될 어르신이 있다면 이 노인 부양에 대해서 가족원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어느 한쪽의 부양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고, 요즘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활용해서 부양 부담을 좀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사회 서비스는 알아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충분히 이용하시고 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또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늘 명심하시면 좋겠는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둘째, 특히 어르신들은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본인의 건강은 본인 스스로 챙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자기 소유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실 수 있어야 하고 함부로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특히 요사이는 서류가 복잡하고 내용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소유의 재산은 끝까지 스스로 관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보다는 노인 학대를 받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랬는데 야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서로 자주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을만 하니까 학대를 받는 거다. 내가 노인인데 뭐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중요하다는 것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인학대의 종류, 또 노인학대를 받는 어르신의 특성, 그리고 노인학대의 현황, 그리고 노인학대의 신고와 예방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주변에 이제 알고 보면 지금까지는 안 보였던 것들이 앞으로는 보이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는 어르신은 없는지,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고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